네, 안녕하세요. 추석 특집 방송으로 마련한 잡담입니다. 근데 짧아요. 굉장히 짧은데 근데 굉장히 짧아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땐 추석이 네. 끝나겠지만 네. 지금 방송 녹음하는 게 추석이기 때문에 네. 자,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 미니언즈가 하루에 1억 2천만이 봤다는 그 기록이 나왔죠. 근데 혹시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얼핏 들은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최고로 큰 스크린이 하나 있어요.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 기네스북에 올라간 슈퍼플렉스 G라고 있는데 거기에 상영관이 엄청 커요. 할팅하네. 좌석수도 많고. 근데 그 아성을 뛰어넘으려고 중국이 지금 수작업으로 지금 뭔가를 수작업? 수작업으로 지금 뭔가 짓고 있다고 하는데 저번에 뉴스로 내가 잠깐 봤는데 곧 있으면 기네스가 깨진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거 보면은 1억 2천만 간 것도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저번에 최지영 게스트님 나왔을 때도 얘기했지만 미니언즈 전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못 보셨으면 꼭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추석이고 하니까 그냥 가볍게 가족들이랑 애들이랑 봐도 재밌고 엄마가 보고서는 저거는 도대체 무슨 언어냐고 나한테 100번은 물어봤는데 그 언어 잘 들으면은 각종 세계 언어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말은 약간 스페인어? 약간 라틴어 약간 이런 쪽인 것 같아. 아 혹시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 둘 셋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언어로 나와요. 하나 둘 셋 그런 정도는 우리나라 언어로 나오고 나머지는 에스파냐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걸로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사할 때 보면은 사티카, 뭐 사와티카 그러니까, 이러고 막 신짜오 막 이러고 막 뭐 니하오 막 이러고 막 도자고 별 언어 다 쓰는데 하여튼 귀엽고 너무 재밌어요. 어허. 2년째 한번 보시고 싶다고. 아 그러면은 차라리 추석 연휴에 나오는 영화들에 대해서 잠깐. 추석 연휴 아까 대충 살펴보니까 뭐 우리가 다뤘던 아메리칸 셰프 또 EBS에서는 스타워즈 뭐 그런 것도 뭐 하기도 왕의 하지만. 남자, 뭐 허삼관 기타 등등 나오는데 그렇게 딱히 기대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호연축구는 사도도 봤다며 사도. 아 맞아. 추석 연휴에 극장가에서 하는 영화 중에서는 사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사도가 1일 관객 달성수를 지금 1위 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100만 명이 넘었다고? 140만 명인가? 누적 관객은 지금 300만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솔직히 좀 역사적 고증이기도 하고 좀 이제 아는 내용이기도 해서 드라마로도 너무 많이 나왔어서 첫날에 터지고 동력이 떨어졌나? 아 정훈이 네가 사도에 대해서 좀 알지 않을까? 사도세자 이야기 조금만 해주면 안 돼? 혹시 사도세자 기억- 이야기는 다 알잖아. 그 비화적인 이야기라던가 좀 다른 이야기도 좀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굳이 사도세자 얘기를 만들 거면 좀 다른 코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이 다뤄졌잖아 사극에서. 그리고 좀 뻔하기도 하고 그걸 좀 뒤집으려면은 몇 가지 새로운 코드가 좀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게 뭐 대표적으로 실제 사료에서 볼 수 있는 영조의 좀 사이코적인 모습, 정신병적인 집착, 그리고 뭐 아들보다는 손자가 낫지 뭐 아들 족병신인데 손자도 왕 세워야지 이런 모습들 이런 거 사료로 다 확인되거든. 그건 그냥 사료 그대로 만들어도 그렇지. 드라마가 되는 거잖아. 아니면은 사도세자와 화와몽주의 근친 떡밥 뭐 글진다 굉장히 소스가 많은데 지금까지 극화된 거는 그렇게 다양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다 원 패턴이고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고 서로 사랑하지만 뭔가 마음이 뒤틀린 두 부자 간의 애증 뭐 이런 걸로만 간단 말이야. 딱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식상한 소재인데 사실 실제 사료는 훨씬 재밌는 게 많거든. 뭐 사도세자가 진짜 반역을 일으키려고 그랬던 거냐 아니냐. 뭐 살려먹을 만한 게 사료를 따져보면은 많은데 실제 극화되는 건 되게 평범하다는 거지.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는데. 영화로 만들든 드라마로 만들든 최대한 얘기거리가 많아야 되니까 야사를 많이 차용하기 마련이잖아. 근데 사도세자와 영조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 나는 극장에서 보긴 했는데 다른 식의 주안점을 보고 봤어. 일단 첫 번째로는 송강호가 과연 이 역할에 어울릴까? 송강호의 연기 스펙트럼이 이것까지 커버할까? 커버하더라고. 커버는 해. 충분히 엄청나게 커버하더라고. 커버해. 그 목소리도 그렇고 배우의 그 느낌도 그렇고 충분히 커버하더라고. 그래서 그거에 많이 놀랐고 두 번째로는 유아인이 연기를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유아인 연기를 봤을 때 좀 무난하고 수수한 역할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베테랑도 그렇고 사도도 그렇고 잘했어. 약간 오버스러운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 인터뷰 보니까 약간 목소리 바뀌었더라고. 말투도 되게 건방진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뭐지? 뭐 약간 배우가 이렇게 바뀌었지? 막 되게 뭔가 너무 배우처럼 말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극을 봤는데 너무 어울리더라고. 그 되게
오버스러울 수 있는 연기일 수 있는데 그냥 딱 그렇게 오버스러운 연기를 해야지 이 역할에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어갖고 그래서 뭐 두말할 나위 없었던 것 같아 연기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카데미에 출품했다고 들었거든. 외국어 영화상에. 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관점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인이 아니고 내가 외국인이었을 때 이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슬퍼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딱 이민자들 수준? 한국인이 뭔 이민자? 나는 근데 수준? 아니 그러니까 제목 얘기하는데 이민자들이라고 우리 왜 이렇게 자꾸 들이라고 하지? 하여튼 뭔가 그게 있나 봐. 그러니까 이민자 수준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뭐지? 뭔가 더 깊게 파고 들어가고 뒷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뭐해. 그러니까 뭐 한국 영화로 치면 약간 클래식 같은 느낌? 클래식 있잖아. 손예진 옛날에 나왔던 클래식 영화 보면은 맨 마지막에 조인성이 조승우의 아들이었다는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면서 끝나잖아. 그런 식으로 뭔가 그냥 그거로만 완벽하게 끝내버리고 뒤에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보고 나서도 길게 여운이 안 남을 것 같아. 그냥 아 한국에 저런 역사가 있었구나. 저래서 저런 사람이 저랬구나. 끝. 그 정도밖에. 그래서 이게 효과적일까? 싶더라고. 연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그래도 솔직히 나는 그 두 주연 배우 빼고 밑에서 좀 받쳐주는 사람들이 좀 한두 명 정도 갑툭튀 할 줄 알았거든. 개인적으로는. 그냥 좀 부각이 좀 되고. 근데 물론 당연히 두 사람만 놓고 가는 그 이야기 형태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둘이 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옆에가 안 보여요. 여자 연기자분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조금 뭔가 심심하다? 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이야기는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한 번쯤 역사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대충이라도 알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무난했다 정도? 나는? 지금도 말 많이 나오고 있을 건데 역사적 뭐 고증이 잘못됐다 뭐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일단은 감독이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나는 풀어냈다라는 거를 조금 감안하고 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지. 뭐 하여튼 나는 그래도 칭찬은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얼마 전에 굿바이레님도 다뤘었지만 그쪽의 문화가 뭔가 역사를 약간 블랙 코미디스럽게 재미나게 뿌렸다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정파잖아. 정면 돌파란 말이야. 근데 되게 한국적이게 음악이나 영상미라든지 또 되게 잘 풀어냈어 나름. 그리고 나름 인물들의 고민이나 서로 얽히고 설켜있는 이해관계들을 그래도 나름 효과적이게 풀어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이 정도면은 기대치에 충족해서 괜찮게 보고 어쩌다 보니까 사도 얘기만 하게 됐네. 두 번째로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어저께도 나오긴 했는데 오늘이 녹음하는 당시가 딱 추석이에요. 맞아. 어저께가 추석 연휴 시작이었고 네. 그 무한도전을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든 거야. 우리가 TV 영화 보면서 요즘에는 자막만 보고 있구나. 예전에 그 성우들 하는 거랑 더빙판이라든가 혹시 자막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뭔가 생각이 있다면 나도 자막파니까 자막 보면서 외국인들의 표현을 한다거나 그런 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잖아. 그거를 더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성우분들이 하는 그 더빙판도 그리울 때가 있었긴 했거든. 근데 간만에 이번에 그러니까 비긴 어게인을 화요일 날에 하는데 더빙판으로 무한도전 이제 진짜? 도전을 한 거야. 무한도전이 더빙을 한 거야. 그래서 혹시 더빙이라든가 자막에 대한 좋고 나쁜 점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일단 한국 성우들의 연기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편이거든? 잘하는 편이야. 일본 애니 팬들이 한국 성우들 무시하고 이런 경우 많은데 그렇게 무시당할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그래도 영화나 외화는 자막이 낫다. 왜냐하면은 더빙판이라는 건 결국은 배우의 발성 연기를 삭제하고 보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은 그 영화에서 BGM을 다른 걸로 교체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이거는 원작을 훼손하는 거지 말하자면은. 근데 나는 그거는 영화의 원작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무리 성우가 연기를 잘해도 위화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 외화 같은 경우에는. 없다고 하는 건 진짜 거짓말이고. 그렇지. 나도 그런 거는 인정하고. 최소한 입모양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물론 강수진 같은 사람은 입모양까지 맞춰서 연기를 하긴 하지.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냐고. 그리고 입모양 맞춰도 솔직히 어색해. 맞아. 그래서 어색함이 없는 영역인 뭐 게임이나 애니 같은 경우에는 성우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영화는 그냥 자막판이 맞다고 봐.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더빙이 더 활성화돼야 돼.
왜냐면 우리 누나가 성우 하고 있거든. 우리 무슨 언제부터? 공채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막 녹음하고 있어. 뭐 광고도 좀 녹음했고 TV 광고는 아니지만 근데 광고는 성우가 해야지. 뭐 우리가 알만한 거 있나? 조금이라도? 그 내비게이션 유명한 거 있는데 나 까먹었는데 지금 뭐 복지관에서 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구만. 책 같은 거 조금 됐어. 책하고 뭐 오디오, 뉴스 같은 거 읽어드리고 오디오북. 그 라디오에서 오디오북 녹음도 좀 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빙을 활성화돼. 영화의 퀄리티와는 달라. 그러니까 둘 얘기 맞는데 그래야지 나한테 콩고물이 떨어지지. 알았어, 너한테도 콩고물이 가길 기원할게. 너 근데 누나가 콩고물 줄 게 있어? 뭐 주지. 세뱃돈 줘? 세뱃돈 줘. 누나한테 먹을 거 사줘. 추석이야 이 자식아. 세배 안 하지만 줘. 지금은 추석이라고. 생일에 10,000원이라도 더 주지. 얘라 이씨. 나 분명 효식이 누님분이 결혼 전에 효식이랑 싸운 얘기밖에 없는데 아 지금은 달라. 결혼하고 다르더라고. 내용이 아주 잘해주셔서 이런 얘기까지 가면 안 되고. 근데 내가 TV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외화를 보는데 애들도 볼 수도 있잖아. 애들도 볼 수도 있으니까 순화를 시켜야 되니까 에이 이 멍청이 뭐 그 정도로만 하고. 나는 그런 이유라면은 더더욱 반대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중학교 때 올드보이 보고 막 이랬는데 올드보이도 보고 막 신데렐라스톤 막 엄청 막 잔인한 거 이것저것 중학교 때 다 봤는데 뭐 그렇게 좀 순화적인 기능을 어.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자막을 봐야 더 원작의 내용에 충실히 알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영화에 대한 그치. 꿈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오히려 이거는 아이들한테 진실을 그 곡해하는 거야. 물론 애들이 독해라는 측면에서 좀 자막을 읽기 힘들어하는 건 있는데 아니, 요즘 책도 안 읽는 애들이 자막이라도 읽어야지. 야 일침과 진짜 엄청난 일침이야. 일침이다. 영화도 안 볼 거라면 자막이라도 봐라. 틀린 말이 맞는 아니야. 말인데? 오늘 수긍이 아니, 가고 문맹 있어. 되느니 뭐 자막이라도 읽어야지. 과도한 친절이다. 맞다. 미니언즈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미니언즈는 더빙이 없잖아. 그냥 나레이션 읽는 차승원밖에 없는데 이번에 드래곤볼이 또 개봉을 했었거든요. 드래곤볼을 또 개봉을 했었는데 조망이잖아. 그거 이상해졌던데 좀. 나 그거 코믹스로도 봤는데 어, 너무 그래? 얼척없어가지고 안 보고 있어 이제. 이제는 근데 왜 그렇게 된 거야? 갑자기 또 드래곤볼 그러니까 얘기로 넘어간 거야. 이미 다 뽑아먹을 거 뽑아 나온 상태에서 새로운 거 만들려니까 억지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일상물이 돼서 갑자기 뭔가 이상한. 난 일단 초사이어인 갓 이런 게 너무 얼척이 없어가지고 너무 유치해. 이번에 투니버스 인력을 갖다 다 투입을 시켰다고 그러던데 더빙판 해가지고. 근데 더빙이 아무리 좋아봤자 작화가 개판이라. 근데 작화가 완전 작품의 연속이야. 그거는 작화가 개판이라서. 근데 만화 영역은 또 이번에 요즘에는 또 연예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 가지고 어저께 보니까 그 무한도전 멤버들도 다 그냥 몇 편씩 다 들어가 있었더만 하는 5편씩이나 찍었더라고. 그런 건 문제가 있지. 그런 것도 문제를 안 삼을래야 안 삼을 수가 없는 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지. 겨울왕국을 저번에 약간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더 자막보다도 성우가 너무 잘해서 더빙판이 더 인기가 있었다라는 그런 후문도 있었더라고. 맞아. 겨울왕국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뭐 더빙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를 했고 나는 요즘에 이 영화계를 계속 진행하면서 계속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뭔가 사고방식이 조금 열린다는 느낌? 영화 하나를 보고 나서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게 맞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뭐 스미스가 이렇게 얘기해주도 하다 보면은 내가 고집 부릴 건 고집 부리게 되고 내가 오히려 이제 그런 거 있어. 동의하게 되는 건 동의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다뤘던 영화에 대해서 또 다시 울타리가 생기는 것 같아. 만약에 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또 다른 울타리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더 영화를 추천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더 조심스러워졌어 오히려. 그래? 내가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이 영화 재밌어 왜냐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난 재밌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떠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훨씬 조심스러워졌어. 영화 추천하기도 되게 힘들어지고 왜냐면 취향이 벌써 갈려버리니까 옛날에는 그냥 내가 재밌으면 얘도 재밌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지. 지금은 그게 전혀 아니구나라는 게 너무 많이 생각 바뀌어갖고 나도 내가 얘기했잖아 예전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뻔했다고 니네 둘한테 추천한다가 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뻔했다고. 예전에는 좀 그런 거는 좀 있었다.
추천해준 다음에 후기가 오잖아. 나한테 뭐 어느 정도 그랬었던 것 같아 막 그러고서 이제 오잖아.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오면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야. 이걸 다시 다른 애들한테 어떻게 추천을 해줘야 되지? 난 재밌었는데 막 그러는데 이번 방송이 39화째니까 거의 50까지 가기 일보 직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들더라고. 나는. 근데 내 생각에는 그냥 자기가 영화를 열심히 보면은 해결되는 문제인 것 같아. 왜냐면은 라이트하게 보는 사람은 어차피 답이 없어.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취향이 갖춰진 게 아니란 말이야. 뭘 좋아할지, 뭐에 반응할지, 뭘 싫어할지 아무도 몰라. 본인도 몰라, 솔직히. 이 사람들에게는 뭐를 추천해줬을 때 성공할지 실패할지 솔직히 장담할 수 없어. 그러면 이런 유형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배제하고 결국은 취향이 확실한 사람들이 남는 건데 이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 어떤 영화를 추천해줘야 맞는지.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추천을 못 해주거나 실패하면 그냥 내 부족함인 거지. 그 사람의 코드를 잘 못 읽은. 아니면 그 코드에 대해서 미숙한 나의 책임인 거지. 근데 그렇게 가면서도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영화적으로 더 가치가 있고 깊이가 있는 내용의 영화들은 뭔가 더 잘 안 팔리는 그런 뉘앙스를 지금 40회 정도 진행하면서 많이 우리가 느낀 것 같아. 결국 배급사의 횡포긴 하지만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 듀나라고 너 저번에 한번 언급하지 않았었나? 듀나 같은 경우에는 나도 가끔 가다가 보기는 하는데 엄청나게 평을 잘해놓고 자기가 추천한다 안 한다 이게 좀 분명하게 나는 드러나는 것 같아서 자신감 있게 하는 거에 있는 것 비해서는 나는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 들게 되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 근데 어차피 명작일수록 사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고 기호도 다르잖아. 그걸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정말 원초적이고 아주 기본적이고 그냥 질박한 수준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자기 메시지가 확실하고 스타일이 확실하고 복잡하고 단안한 이런 스토리나 촬영을 보여주려면은 그거를 감상할 수 있을 만한 소수에게밖에 호소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뭐 난 이거 인간관계하고 비슷한 것 같아. 모두하고 친구가 될 수는 없잖아. 자기 취향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거와 마찬가지로 영화도 명작을 만들고 정말 괜찮은 작품을 만들려면은 일정한 사람들은 좀 배제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리고 다른 뭐 잡담 얘기해보자면은 내가 내년에 30이 되는데 우리가 만우는 28이야. 뭐 하여튼 한국 식량이 한국밖에 안 쓴다고? 그래 맞아. 내년이 우리 30을 맞아서 해가 병신년이에요. 욕이 아니라 참 무슨 우리가 30인데 병신년이더라고. 무슨 이딴 게 나이냐 진짜. 참 지랄 같다 진짜. 그래서 미래를 생각해봤는데 향후 5년 후에 나의 미래는 어떨까? 10년 후에 나의 미래는 어떨까? 아니 잠깐만 그런데 뭐 그래 그런 얘기 하는 거 좋은데 무슨 이력서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소개서 쓰니 지금? 아니 이게 목표가 있어야지 발전이 된다니까. 아 그래? 우리 방송이 어떻게 나갈까? 그래 그러니까 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영화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냥 흐지부지하다 끝날까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런 목표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지속이 되고 발전이 되는 거 아니겠어? 나는 솔직히 야망 같은 거 없었어. 왜냐하면은 효식이가 나한테 컨택을 하고 정훈이가 팟캐스트에 대해서 아니까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그냥 진짜 20대 마지막으로서 우리가 추억을 쌓고 이렇게 가겠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또 한 번 언급을 하지만 YBM 시사닷컴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니네 방송 들어봤다 좀 괜찮은 것 같다 한번 논의는 해보겠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확답 좀 주세요. 확답 좀. 야 이거 방송 내보내야 된다 이거. 확답 좀 주세요. 확답 좀. 나 진짜 본사로 갔다가 한번 나를 부르라고. 내가 셔츠 입고 간다고 가가지고 단판을 집어서 내가 오든지 어쨌든 간에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는 거에 대해서 있잖아.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그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를 조금 빨리 하고 굿바이 레닌을 했었잖아. 굿바이 레닌 했을 당시에 그래도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아서 주간 그래도 한 자릿수 등수까지 올라갔어요. 내가 또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영화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도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에 있어서 나도 뭔가를 좀 깨우쳐 준 것 같아서 두 명이 그런 거에 있어서 감사하고 나는 5년쯤 가면은 취직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 아무 일이든지 간에 하고는 있겠지. 근데 모르겠다. 방송은 글쎄 누군가가 스튜디오 협찬까지는 해줘가지고 협찬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녹음을 하고 있지 않을까.
난 그 생각까진 해봤어. 근데 효시가 뭐 책까지 뭐 생각을 해본다고 그랬는데 책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쩌다가 어느 매체에서 이런 애들이 있다 그러고서는 뭐 어떤 방송사에서 찍는 것까지는 생각을 해봤어. 이런 애들도 있구나. 이런 방송을 팟캐스트 방송을 하는 애들이 있구나. 근데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친구야. 어떻게인지 모르니까. 꿈은 크게 가져야 되니까. 난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뭔가 좀 더 큰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우리만의 형식이 있어서 코너를 뭐 혁신을 한다거나 뭐 우리만의 뭐 방식이 있어가지고 얘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꽤나 설득력 있고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영화 예고편을 하는데 예고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영화에 대해서 그냥 객관적으로 토론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예고편을 보면서 사람들이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좀 믿을만한데? 볼까 말까? 이거 결정을 하는 거지. 그래 야 짜투리 시간 내서 그렇게 해도 되겠다.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영화제 같은 데 가서 영화가 끝난 다음에 감독과의 대화가 아닌 우리와의 대화를 하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거에 우리가 초청을 받아갖고 우리가 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그럼 그런 건 재밌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뭐 케이블 TV라든지 아니면 뭐 노스테이지어 크리틱 이런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지고 나 진짜 영화제 가서 한번 감독과의 시간 때 재밌지 않을까? 유튜브 방송 올려가지고 카메라도 찍으면서 질문하고 막 그럴까? 구성장에서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랑 같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영화제. 하여튼 근데 개인적으로 하여튼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무언가 나가서 우리가 입만 털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사실? 요즘에 또 뭐 언프리티드 스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거 꼭 나와요. 그거 하면서 나는 입 잘 털어. 난 입 털어서 돈 벌어. 막 메이커머니 막 그만해. 얘라 이씨 그러고서는 아유 나 영화는 열심히 봐야지. 재밌지 않겠어? 영화 보고 이제 우리끼리 토론을 해서 우리끼리 프로그램이 된 다음에 막 스미스는 막 이제 초청을 받는 거 어디 가서 막 우리 강연을 하고 그리고 나는 막 뭔가 진행자로서 뭔가 역량이 갖춰져서 뭔가 막 행사 진행을 하고 명주는 이제 영화계 관련 인사들과 막 돼가지고 이 영화는 컨택하세요 하면은 1000만 찍습니다 이런 이제 유통업자 유통업자가 딱 돼가지고 제가 예매권 뿌립니다 이러면서 각계 분야에서 이제 우리의 역량을 가져서 성공을 한 다음에 다시 그들이 뭉치는 새로운 방송 뭐 이런 게 되면 멋있지 않아?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YBM하고 어떻게 좀 승부를 봐가지고 좀 뭔가를 좀 해야 되겠어. 아니 야 잠깐만 이왕 말 나왔으니까 네네. 한번 물어보자. 만약에 우리가 협찬을 받아요. 네. 뭔가를 협찬을 받아요. 그러면 협찬 받고 싶은 게 뭐야? 나는 우리가 한 달에 녹음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 한 4번 5번 하잖아. 스튜디오 대여비만 좀. 난 그것만 대여만 해줘도 좋겠어. 그치. 그리고서는 광고는 걔네들이 앞에 때리고 뒤에 때리고 1부 앞에 뒤에 그리고 2부 앞에 뒤에 조금 더 원하면은 중간에 한 번 정도 넣어줄 수 있는 거고 그럼 괜찮지 않을까? 아주 좋지 않아? 아주 좋지. 난 그렇게 협찬 받았으면 좋겠어.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교통비까지 조금 포함해서 한 12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한 달에? 한 달에. 광고도 해주고. 서버비도 내줘야 돼. 서버비. 그러면 한 15만 원 정도로 하면 되지 뭐. 그렇잖아. 괜찮잖아. 솔직히 15만 원 푼돈이긴 하지. 15만 원 솔직히 뭐 혹시 원하시는 게 있는지. 지금 일단 우리 수준에선 그 정도면 감사하지.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한테 이제 책을 협찬해 주면은 영어 공부 좀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토익 책 좀 주고. 그치 YBM 인기 많으실 거야. 아니면은 이제 소식도 좀 1분 정도 전해주고 뭐 이런 거 안 되는데 괜찮지 않아요? 막 강의가 이런 게 좀 좋대요. 이거까지 나가면은 조금 영화계랑 이상한 퀄리티로 가요. 사랑해요 YBM. 하여튼 오늘 저희 잡담 진짜 거의 처음이지 잡담으로만 이루어진 것. 사실 이런 코너를 만들려고 그때 기획했던 거긴 해. 예, 토막뉴스는 몇 번 나갔는데 인기가 없어갖고 눈을 내렸어요. 앞으로 좀 더 다른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요즘 영화들이 재미가 없어서 우리라도 재밌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주세요. 뭘 다뤘으면 좋겠다. 저한테도 몇 개 영화가 들어왔는데 그거는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야 돼서 지금은 얘기할 수 없지만 몇 개 영화가 들어왔어요. 그런 것처럼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은 아니면 출연하고 싶다. 환영해 드릴게요 제가. 네.
환영은 해드리되 너는 살 사냥을 거야. 합니다. 너는 사냥할 거야. 들어올 때는 쉽지만 나갈 때는 어렵게. 좋아요. 뭐라는 거야. Take it easy. 예. 저희 추석 특집 잡담 방송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